안녕하세요. 등업 챌린지 하편 1강입니다. 여러분, 오늘 1강 제목은요, 오메가와 복소평면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그 여러 가지 방정식이 들어가는 학교라면 이 오메가에 대한 문제는 거의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크게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메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요, 저번에 제가 등업 챌린지 4강 정도에서 이 복소평면 6강이었나요? 그 복소평면 내용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랑 같이 엮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오메가에 대한 활용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다양한 각도로 저 오메가를 한번 이해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 강의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일단 오메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먼저 정리하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이 3차 방정식, 그러니까 x 세제곱은 1이다라고 하는 이 방정식에서 일단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이 일단 총 3개가 잡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얘를 인수분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일단 식이 잡히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실근이 일단 1로 하나가 잡히게 되고, 여러분 일단 이 부분에서 판별식을 써보시면 알겠지만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허근이 발생하게끔 돼요. 그러면 그 중에 근 하나를 제가 오메가라고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방정식, 얘가 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 나온 근이 오메가이기 때문에 현재 이 방정식은 모든 개수가 실수인 실개수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면 한 근이 허근이 나오면 다른 근은 무조건 얘의 켤레근 오메가 바로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몇 가지의 식들을 한번 유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얘가 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관점은 대입의 관점으로 식을 좀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 오메가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이기 때문에 이 오메가는 여기서 만들어진 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식을 여기다가도 대입하고 여기다가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 되고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된다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식을 일단 먼저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물론 얘도 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대입해봤자 어차피 여기다가 켤레가 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은 한 번만 일단 쓰는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오메가랑 오메가 바 두 근이 나왔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얘여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또 공식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관점은요,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계수의 관점에서 한번 식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근의 합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렇죠? 두 근의 곱은 1이 되겠네요. 그렇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총 4개의 식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만들어낼 건데요. 그 하나는 이제 뭐냐면 얘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들 간의 관계를 가지고 마지막 식 하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보시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고 여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를 다시 갖고 와서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라고 써볼게요. 여러분, 오메가 세제곱을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그 다음 오메가 오메가 바가 있으니까 오메가 오메가 바를 곱한 게 1이다. 이 식도 같이 한번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서 1이고요, 얘랑 얘랑 곱해서 1입니다. 똑같은 1이고 똑같은 오메가예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이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바랑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식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데 오메가의 제곱은 누구랑 같은 거다? 오메가 바랑 같은 거다. 이 방정식에서 만들어지는 두 근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일단 세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첫 번째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이거랑 이제 비슷하게 또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이 3차 방정식에서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일단 만들어지게끔 되죠. 자, 방금 한번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스피드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얘를 넘겨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오메가고 하나는 오메가 바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또 아까랑 똑같이 허근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그 두 근을 오메가 바라고 했어요. 그러면 방금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똑같이 한번 식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대입의 관점이죠. 그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도 되고 요 식에다 대입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아까는 이 오메가 세제곱이 1로 깔끔하게 떨어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얘 자체도 중요한 거긴 하지만 엮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오메가의 6제곱이 1이어서 6개씩 이렇게 순환되는 구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뭐였냐면요, 이거 근과계세 관계 쓸 수 있었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과계세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은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마찬가지로 1이 된다라고 했던 요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관점은 뭐냐면요, 이들 사이의 관계거든요. 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까는 맨 처음 거랑 맨 끝에 거 요거 두 개를 갖다가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얘와 얘의 관계를 가지고 뭔가 관계를 하나 더 만들어내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1이니까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붙였다고 생각하시고 오메가에다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1이 된 거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세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현재 1인 거다. 그러면 여러분 오메가 똑같고 1 똑같습니다. 곱해서 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또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같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와 같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개수만, 이 정도 식의 개수들만 만들어내실 수 있으면 충분히 웬만한 문제들을 다 풀 수가 있게 되고요. 충분히 사실 이 정도만 가지고도 우리가 모든 문제들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두 번째 할 내용은요, 예고 드린 대로 복소평면으로 오메가에 대한 공식들을 쭉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과정을 한번 거쳐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오메가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끼고 조금 더 다른 각도로도 느끼면서 조금 만약에 문제가 꼬여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요 내용들도 한번 사용하고 또 어떤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요거를 이용했을 때 조금 더 빨라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같이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여러분. 아까 x 세제곱은 1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복소평면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셔도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어떤 숫자를요, x축, y축 대신에 실수축, 허수축에다가 좌표로 일단 바꿔서 갖다 대입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복소평면을 썼을 때 이제 어떤 상황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복소수끼리 이제 곱했을 때가 중요한데요. 복소수끼리 딱 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은 곱하면 길이끼리는 곱해집니다, 여러분. 길이는 곱해지고요, 각은 더해진다. 이렇게 일단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길이는 곱해지고 각은 더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이 x 세제곱은 1이다라고 하는 거를 약간 복소평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1이라는 숫자를요, 여러분 우리가 복소평면에다가 좌표화 시켜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 1이라고 하는 거는 1,0이에요. 왜냐면은 얘가 실수부, 허수부가 지금 1, 0으로 잡혔기 때문에 좌표로 치면은 요 지점이 되는 겁니다. 1,0 이렇게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x라고 하는 애를 3번 곱해서 1이라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으로 와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길이는 곱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길이의 중심은 항상 여기 0,0에서부터 이 길이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현재 이 길이가 얼마냐면요, 1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어떤 이제 숫자를 찍을 건데 그 숫자를 찍은 거를 길이를 재서 3번 곱해서 길이가 1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 3번 곱해서 길이가 1을 내면 그 길이 자체가 원래 1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x 값은요, 무조건 반지름이 1인 원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x값들이 잡히게 된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길이에 대한 이야기는 됐어요. x의 길이는 1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3번을 곱했습니다. 그러면 길이는 곱해지지만 각은 더해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3번 각이 더해져서 이쪽 좌표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쪽 좌표의 각은요, 이거를 0도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혹은 뭐 360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 720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마이너스 360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일단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각을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제가 2 곱하기 n 곱하기 360도 곱하기 n으로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n이 0이면 얘가 되고 1이면 얘가 되고 2면 얘가 되고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되고요. 그렇죠? 물론 여기 있는 이 n 값은 정수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얘를 3번 더해져서 이쪽 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 x에 대한 각을 재려면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3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3으로 나눴으니까 x에 대한 각은 얼마가 되냐면 120도 곱하기 n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만약에 n이 0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0도가 되죠. 그러니까 어디에 위치냐면 이쪽 위치가 됩니다. 얘가 얼마인 거예요, 여러분? 1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x값이 뭐가 가능하다? 1이 가능하다. 일단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n에다가 1을 넣었어요. 1. 정수니까 1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1을 넣었으면 그땐 120도가 됩니다. 그럼 120도라는 거는 여기에서부터 각이 120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120도만큼 이렇게 움직인 상태. 그러니까 요 지점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가 더 나왔네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한 n에다가 이번에는 2를 넣었어요. 그럼 2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240도가 돼요. 그러면 아까 여기 120도 간 거에서 더 120도만큼 간 겁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원이 360도이기 때문에 240도만큼 간 건데 거꾸로 120도 갔다라고 말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이렇게 대칭돼서 이 지점으로 이렇게 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면 여기가 120도, 그 다음에 여기가 120도. 그래서 이제 원이 이렇게 3등분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때는 n이 0일 때,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니까 더 이상의 x값들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거고요. 아까 그 중에 하나가 얘가 지금 1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만약에 얘를 오메가라고 정하면 얘가 자연스럽게 오메가 바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그림을 딱 봤을 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여러분 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요. 어떤 관계예요, 지금? 그렇죠. 여기 x축을 기준으로 지금 대칭돼 있기 때문에 y 좌표가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고 x 좌표는 똑같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x 좌표는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이 길이가 현재 1이고 여기가 60도이기 때문에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이어서 여기 x 좌표가 현재 2분의 1인데 뒤로 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얘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의 x좌표도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y좌표만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y좌표는 사라지게 되고 x좌표만 두 번 더해지겠죠. 그래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얘랑 곱했죠. 곱하게 되면 얘는 각도가 120도고요. 얘는 각도가 240도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버리면 두 개의 각이 더해져서 360도. 즉, 요 위치로 돌아오게 돼서 얼마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1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맨 마지막에 만들었었던 오메가 제곱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오메가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제곱했으니까요. 당연히 길이는 1이니까 길이는 어차피 안 변해요. 각만 더해질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각이 120도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을 하면 240도, 곧 여기에 위치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오메가를 제곱하면 오메가의 바와 같다. 이런 식으로 일단 아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공식들이 다시 한번 그대로 유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논리로 두 번째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얘도 복소평면의 관점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3번을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을 여기 실수축 허수축에다 갖다 대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1,0에 이렇게 지금 찍혀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1인 상태가 될 거고요. x를 3번 곱해서 1이 됐으니까 당연히 아까랑 똑같이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 위에서 이렇게 지금 있어야 한다. x값들은. 그래야 3번을 곱해도 길이가 곱해도 1인 상태가 유지가 될 거니까요. 자, 그러면 길이는 일단 해결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각에 대해서 보셔야 돼요. 근데 각은요, 아까랑은 다르게 아까는 위치가 여기였기 때문에 0도 혹은 360도, 720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각도로 만약에 표현하면 180도 혹은 540도, 그죠? 혹은 또 360도가 커져서 여기 360도 커지면 얼마입니까? 800도, 그죠? 막 이런 식으로 될 거란 얘기죠. 900도인가요? 네, 900도 막 이런 식으로 될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네, 물론 마이너스 각들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각들을 일반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36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180이 더해진 거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n은 당연히 정수값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3번 곱해져서 일로 온다는 거는 각이 3번 더해져서 이쪽 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x값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얼마로 나눠야 돼요? 3으로 나눈 각을 잡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얘에 대해서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얘는 120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60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n에다가 제가 정수값들을 넣어볼게요. n에다 0을 넣으면 60이 돼요. 그렇죠? 60이 되니까 위치가 어디냐면은 60도니까 요 정도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1을 넣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60에다가 120이 더해졌으니까 180. 요 값이 되네요. 그렇죠? 네. 당연한 얘기지만은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값이 나오는 거는 맞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또 이번에는 n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120도만큼 더 간 거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이 120도 갔잖아요. 그대로 또 120도 가게 되면 이번에는 이쪽 위치로 이렇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다시 또 120도가 더해지면 얘가 여기 60도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120도가 돼서 이쪽으로 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계속 돌면서 더 이상의 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요. 근들이 여기 하나, 둘, 셋인 상태고 그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겠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거를 오메가라고 잡으면 얘가 오메가 바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당연한 얘기지만은 왜냐면은 얘가 x 좌표는 똑같은데 y 좌표만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허수부의 부호만 지금 반대인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여기가 60도였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 반지름이 1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가게 되면요. 여기가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이어서 얘가 지금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오메가를 제가 만약에 숫자로 쓰게 되면요.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 i가 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i가 되는 거다. 이 정도를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한번 더해 볼까요? 오메가 바는 이거 두 개가 더해진 거니까 2분의 1과 2분의 1이 더해져서 1인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오메가 바도 해볼게요. 물론 이거 두 개 곱해도 되지만 얘랑 곱하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각과 각이 더해진다. 여기에 각은 아까 60도였고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은 300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60도랑 300도랑 지금 더해질 거니까 360도가 되겠죠. 그래서 어디가 돼요? 이쪽으로 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1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오메가 제곱에다가 아까 마이너스를 붙인 걸 얘기해 봤거든요. 여러분, 오메가 제곱이 어디냐면요. 오메가 제곱이면은 오메가 자체가 현재 60도이기 때문에 60도를 두 번 곱하면 120도로 가게 될 거예요. 그죠? 이쪽 위치로 가게 돼요. 여기가 오메가 제곱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오메가 제곱이고요. 여기가 오메가 반대. 여기랑 지금 일직선상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은 다른 말로 원점에 대해서 지금 점대칭돼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러면 얘랑 점대칭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수 부호랑 허수 부호가 둘 다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란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누구랑 같은 거냐면 오메가 바와 같은 거다. 그러니까 여기가 오메가 제곱이니까 여기에다가 부호를 바꾼 게 여기랑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부분을 다시 쓸게요. 네, 이게 오메가 바랑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일단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오메가에 대해서 같이 엮어가지고 복수평면이랑도 엮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이제 그 체화에 이제 제가 한 4문제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한데요. 거기 같이 연습하면서 확실하게 이 부분 잡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체화인제 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차 방정식 나왔네요, 여러분. 그렇죠? 네, 서로 다른 두 확은 알파, 베타. 아마 얘랑 얘는 서로 켤레 관계가 되겠죠? 아까 오메가, 오메가 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fn을 알파의 n제곱, 베타의 n제곱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경우에 f1부터 f10까지를 쭉 차례대로 더하면 얼마가 될까?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 이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 세제곱이 현재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알파도 허근, 베타도 허근이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알파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베타의 세제곱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인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6제곱이 1이라는 것도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꽤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 경험치가 이미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i랑 i 제곱이랑 i 세제곱이랑 i 4제곱을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0이죠. 왜 0인가요? 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얘가 1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요. 얘랑 얘는요. i 제곱만큼 곱하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만큼 곱하기가 돼 있으니까 부호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와 얘가 부호 반대가 되고요. 얘와 얘가 부호 반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i 4제곱에서 1이니까 이게 또 계속 반복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딱 보시는 순간 아, 일단 6개는 다 없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F1부터 써볼 건데요. F1을 여기다 갖다 쓰게 되면요. n에다가 지금 1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F2를 쓸 때 보통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쓰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쓰지 말아주세요. 네. 이렇게 세로 배치하는 거는 조금 보기가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문제 풀 때도 조금 더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같은 구조가 계속 반복될 때는요. 이렇게 그냥 세로 배열로 쓰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알파 세제곱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베타 세제곱 이렇게 가서 쭉 가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알파 제곱 알파 세제곱 이렇게 갑니다. 알파 6제곱, 알파 7제곱, 알파 8제곱, 알파 9제곱, 알파 10제곱까지 이렇게 갔다라고 생각하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알파와 누가 부호가 반대예요, 여러분? 알파 4제곱의 부호가 반대가 되면서 이렇게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알파 제곱이랑 알파 5제곱 같이 없어지겠죠, 이렇게. 알파 세제곱이랑 알파 6제곱 같이 이렇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일단 6개는 무조건 없어진다. 6개씩 같이 없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가 몇 개가 남아요? 총 4개가 남죠. 그렇죠? 4개 남는데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이게 또 계속 돌아가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이 또 이번에는 부호가 반대입니다, 여러분. 왜?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남는 건 누구만 남나요? 얘 2개만 남게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얘는 현재 알파의 6제곱이 1이기 때문에 얘는 알파 제곱으로 볼 수가 있고요. 얘는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알파의 세제곱이 현재 마이너스 1인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 베타 쪽도 똑같은 구조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그죠? 같은 구조기 때문에 남는 것들만 써보면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베타 쪽에서도 똑같을 거기 때문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일단 쓰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뭐 이런 거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알파, 베타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넘어가서 인수분해해서 만약에 정리가 되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의 두 근으로서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잡힌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은 1이고 두 근의 곱이 1이다 해서 이렇게 2개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 계산하실 수 있고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지금 붙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한번 처리할게요. 그렇죠? 이거 제곱해서 이거 2배 빼면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어서 이렇게 계산해서 답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겠죠. 네, 채화 이제 2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많이 나오는 형태거든요. 이제 옳고 그름 따지는 진입 판정형 문제입니다. 자, 지금 오메가 x 세제곱이 1이다. 그죠? 이 3차 방정식의 한 헉은 오메가 많이 봐왔던 그런 그림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오메가 반은 오메가의 켤레 복수수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다음 중에서 이제 옳은 것을 다 찾아봐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가 나오면 우리 그냥 정석대로 만약에 푼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인수분해해서 x-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는 0이고 당연히 여기서 허근이 발생한 거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이거 식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를 여기다가 대입하셔도 아까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이것도 당연히 유도되고요. 그 다음에 재료들을 다 써놓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두근의 합 오메가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고 두근의 곱 오메가 오메가 반은 1이더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 관계 얘랑 얘의 관계를 이용해서 오메가 똑같으니까 오메가 바랑 오메가 제곱이랑 같은 거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 정도는 식을 만들어 놓고 쭉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여기 기억부터 한번 갈게요. 기억부터. 맞나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 기억은요. 오메가 분의 1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 오메가 분의 1이 나오는데요. 물론 오메가 분의 1 저걸 통분해서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오메가 분의 1이 사실 여러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요. 오메가 반은요. 오메가 분의 1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 식에 의하면. 그렇죠?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오메가 분의 1을 오메가 바로 체인지해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된 거고 그게 과연 마이너스 1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1로 적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맞기 때문에 일단 기억 자체는 옳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얘의 제곱과 바의 제곱이 서로 같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바꿔도 똑같죠. 오메가의 제곱이랑 오메가 제곱의 바를 한 거랑 서로 똑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죠? 켤레복수수의 성질상 이게 바깥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똑같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럼 여러분 이걸 만약에 우리가 해석하면 사실은 이제 뭐가 되나요? 원래 거랑 켤레를 붙인 거랑 서로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이 실수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니은은. 제가 성립한다라고 하면요. 오메가 제곱이 당연히 실수냐라고 묻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만들어진 이 오메가는요. 오메가 제곱을 하면 누가 나오나요? 오메가 바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가 아니고 허수가 돼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옳지 않다라고 일단 판단해 가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이제 여기 사실 디귿이 제일 중요한데요. 여러분 지금 FN이라는 식을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딱 해놓은 상태예요, 여러분. 그렇죠? 약속을 해놓고 아까랑 형태는 좀 비슷한데 F1부터 F10까지 한번 쫙 다 더하면 마이너스 1로 잡히냐? 일단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쓰면서 가볼게요, 여러분. 현재 FN이 오메가의 2n 그 다음에 플러스 오메가의 n제곱 플러스 1로 일단 이렇게 잡혔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거 보통 이제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은 얼추 아실 건데 여기 세제곱이 1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 3번만 써도 규칙성이 바로 보일 거예요. 3개씩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꼴이기 때문에 F1, F2, F3만 써도 하나만 더 써보면은 아마 규칙성이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건데요. 자,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해보시면 돼요. 몇 번 안 쓰셔도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 n에다가 1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 더하기 1이다. 자, F2 오메가의 4제곱에 오메가 제곱에 플러스 1이다. F3 오메가의 6제곱에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이다. 일단 요 정도 한번 써보고요. 좋습니다. 하나만 더 쓸까요? F4는 오메가의 8제곱 오메가의 4제곱 플러스 1이다.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 F1과 F4는 모양은 달라도 실은 똑같죠. 왜냐하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얘랑 값이 같고요. 1, 1이 같고요.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6제곱이 또 1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메가 8제곱은 오메가 제곱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또 주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얘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3개 구한 다음에 이런 게 총 10개를 더할 거니까 이런 세트로 몇 개가 나와요? 3세트가 나올 거고 하나가 남을 건데 그 하나는 다시 얘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좀 정리 좀 할게요, 여러분. 오메가 플러스 1 어디 있나 좀 찾아봤더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메가 제곱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자, 여러분 여기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죠. 세제곱이 1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인데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어딨나? 여기랑 여기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 반대로 넘기면 또 마이너스 오메가가 돼요. 그래서 오메가 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인 거다. 이렇게 일단 잡히겠죠. 자, 세 번째 갈게요, 여러분. 얘는 더 쉽네요. 1, 1, 1입니다. 1분의 이렇게 지금 된 거여서 2가 될 거고 이렇게 더하면 일단 0이다. 그쵸?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총 몇 세트가 있죠? 3세트가 있고요. 하나가 더 남을 건데 그 하나가 어차피 얘로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계산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 있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있는 디귿은 맞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번에는 체화 이제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황은 아까랑 똑같네요. x세제곱 1인 한 헉은 오메가 그랬을 때 대신에 여기가 조금 복잡해요, 여러분. 그죠? 얘가 이번에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요, 여러분 음의 실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네. 자, 이거 중간고사에서도 비슷한 형태들을 이제 복소수 문제에서 많이 보시긴 하셨을 건데, 자, 이번에는 약간 오메가 중점으로 좀 들어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오메가가 똑같이 대입했으니까 이제 거의 이 정도면 외울 정도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메가 세제곱 1이고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인 거다. 여기 플러스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들어간다는 거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켤레가 없으니까 어차피 그렇죠? 그냥 요거 2개면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를 조금 더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여기는 오메가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이니까 그냥 1로 가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오메가, 그러니까 사실상 오메가 없어지면서 분모는 1인 상태가 될 거고요. 여러분 여기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안에 것만 좀 정리하면 분모는 어차피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2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인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자, 오메가 제곱을 좀 둘로 쪼개서 썼고요, 여러분. 오메가 있고요, 플러스 1이 있어서 일단 요 부분이 0 된다는 건 확인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0 되는 거 맞고요. 그럼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 반대로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오메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뭐 한 거냐면요, 여기 n제곱 안쪽에 있는 것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n제곱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요, 한마디로 여기에 n제곱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음의 실수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마이너스 오메가의 n제곱이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의 n제곱으로 이렇게 쪼개서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여기가 아무튼 실수가 되려면 여러분 얘는 결국 무슨 역할을 하죠? 부호만 왔다 갔다 바꿔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얘가. 그렇죠? 일단은 얘가 음의 실수든 뭐든 일단 실수가 돼야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니까 일단 얘가 실수가 되려면 여기 n 값에 철저하게 3의 배수가 잡혀야 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실수가 되기 위해서 이 n은 일단은 3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대신에 얘가 3의 배수가 되면 몽땅 다 어떤 실수가 됩니까? 1이라는 양의 실수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1이라는 양의 실수가 될 거니까 여기는 지금 음의 실수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n이 이번에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홀수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도 되고 얘도 돼야 되니까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AND의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n 값들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제가 3의 배수를 쭉 쓸 건데 일단 3, 6, 9 그다음에 뭐 12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n이 홀수가 돼야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치우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3, 9 이런 애들만 지금 제가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여러분 얘가 6씩 커지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15 이렇게 해서 6씩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6씩 커지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6n-3이다 이렇게 쓰게 되면요.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은 뭐 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얘가 일단은 n이 그러면 1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만 잘 세우시면 되거든요. 얘가 100을 넘지 않아야 돼요. 100 이하니까. 그죠? 100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6의 배수에다가 3을 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96 그다음에 또 가면 102가 일단은 6의 배수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거기서 3을 뺀 거니까 얼마까지 돼요? 99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99까지. 근데 여기 99가 된다는 거는 얘가 99가 된 거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102가 된 거고 그러니까 n값 입장에서는 17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n이 17까지 가는 게 가능할 거고 전체적으로 총 몇 개? 17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체화인제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네, 비슷한 형식인데 조금 또 느낌이 다르니까 한번 잘 보세요. 네. 여러분 이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인데 이제까지 봤었던 그거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얘가 허근 오메가를 갖고 오히려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러분. 오메가 세제곱이 실수다. 오메가의 세제곱이 실수다. 그랬을 때 뭐뭐를 구해라. 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럼 여러분, 그럼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잡아야 되니까 다시 한번 제가 쓰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 식에서 근이 한 허근인데 오메가가 허근이거든요. 근데 오메가 세제곱은 뭐가 된대요? 실수가 됐다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우리 복소수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 좀 경험치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뭐뭐가 실수예요, 여러분. 뭐뭐가 실수 그리고 오메가 자체는 허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뭐가 실수면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반응 버튼이 있었다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반드시 여러분이 취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은 이 값이랑 이거에 켤레를 붙인 거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이 식을 스스로 한번 만들어낼 수 있으면 참 좋겠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 식을 한번 만들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어차피 얘가 되면 얘가 충분히 되는 거고 얘가 되면 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얘는요. 이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오메가 세제곱이랑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 같은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같으면 어떻게 하죠? 넘겨서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되고 여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이다 해서 얘가 는 0이다. 얘가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 근데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0일 수가 없습니다. 왜? 얘랑 같은 순간 오메가는 허수라는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얘와 얘가 같다라는 거는요. 오메가가 실수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전제 조건에 이게 깔려 있는 이상 얘가 0이 될 수는 없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0 되는 지점은 누가밖에 없다? 여기밖에 없다. 그렇죠? 여기만 지금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일단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바를 한 게 얘가 는 0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근각의 관계를 통해서 이거 그냥 바로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p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p의 제곱이기 때문에 p제곱인 거고요. 마이너스 두근의 곱은 또 p인 상태. 그러니까 p가 돼서 는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p에 해당되는 값이 0 아니면 1로 잡히게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p가 0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기 0, 0이 되면서 x제곱은 0이 되니까 허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0은 생략. 그래서 p가 한마디로 1인 상태. 그러고 났더니 여러분 p가 1이면 x제곱에 x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하는 결국에 돌고 돌아서 다시 이 식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거의 한 허근이 오메가인 상태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거네요.
여러분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까지 풀었던 문제랑 완벽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이번엔 얘를 계속 곱하기를 할 건데 여러분 그죠? 계속 곱하기를 할 건데 F1부터 F27까지를 곱할 거고요. 여러분 얘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는 0이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은 1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얘가 1이니까 몇 개씩 확인하자고 아까 말씀드렸죠? 3개씩 확인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F1, F2, F3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똑같을 것이다. 그렇죠? 계속 반복되는 구조가 계속 반복된다. 그죠? 네. 자, F1 가볼게요, 여러분. F1은 n에다가 1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1 플러스 오메가, 오메가의 제곱. 자, 여기 있는 식 이용하시면 오메가 플러스 1은 반대로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어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F2 갈게요. 오메가 세제곱, 이번에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고 오메가 세제곱 1이고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여기 있어서 반대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오메가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3 넣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오메가 4제곱, 오메가 4제곱이니까 그냥 오메가라고 쓰겠습니다. 여러분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그러니까 1 플러스 1 해서 2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오메가분의 2. 그럼 여러분 이렇게 3개를 곱하게 되면요. 여기 약분되고 부호는 똑같고 이렇게 계산하시니까 곱했으니까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2가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부터 27까지를 곱한 거니까 이런 게 총 몇 번 곱해져 있겠어요? 9번 곱해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9번 곱해져 있으니까 답은 2의 9제곱이 될 것이고 그래서 512가 될 거다라고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체화인지 총 4문제를 보여드렸는데요. 난이도가 평이한 것부터 시작해서 좀 요 정도 문제는 그래도 제법 좀 어려운 편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정도 내용 좀 잘 숙지해 주시면 분명히 우리가 이제 그 기말고사 시험에서 이제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반드시 여러분이 맞추시는 게 일단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 확실히 좀 잡아주시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게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복습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맞으시도록 네,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